개념화를 할 때 핵심 워드를 자기 언어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태도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의 독해를 오히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제시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래 글을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긴 글을 400자 내외로 요약을 하려면 아주 철저한 그 글의 구성이 필요하겠지요. 먼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독해를 할 때 처음에 핵심 워드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문단과 문단 전체의 관계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처럼 거의 이제 한두 문단 정도의 글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긴 글에서는 여러분들이 문단과 문단 사이 관계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보지요. 유통시장에 한층 더 조직화된 대규모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종전의 소규모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했다면 새로이 등장한 대규모 기업들은 서비스를 판매한다. 선생님이 좀 생략해가면서 읽을게요. 우선적으로 이런 거는 중요한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독해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생략해가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유통시장에 대기업이 등장하니까 서비스가 중요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업가는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이제 노동과 기술만이 아니라 뭐도 고용하나요? 인성도 구매한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판매가 중요해지면서, 즉 상품 판매 시장의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이 진출했더라. 그렇죠. 인성도 구매의 대상이 되었다 라는 거네요. 노동자의 임금 노동은 고용주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일이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주장은 아닐 겁니다.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는 거기에 더하여 이제 자아까지 희생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예컨대 백화점에서 구두를 파는 판매원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발냄새를 맡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성 구두를 팔면 발냄새가 좀 덜할까요? 여성들의 옷차림의 특성상 이제 양말과 같은 땀을 흡수하는 재질을 신지 못하고 스타킹이나 맨발로 구두를 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각양각색의 발냄새를 맡으면서 고객들에게 발음 편안하시냐고 웃으면서 물어볼 수 있는 그 노동의 과정 자체가 이미 사실은 어때요? 자아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자아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인성이 구매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서비스가 상품 판매 시장에서 서비스가 중요해지니까 인성도 노동 요소의 하나로서 구매가 되더라 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죠. 서비스 판매도 시장의 논리에 좌우되므로 인성시장이 그 분야에 형성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자, 앞에 이야기 받고 있는 겁니다.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품 생산과 인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고용자의 인성이나 인맥 형성 능력 등의 교환의 영역에 이입되고 그로써 상업적 관련성을 지닌 상품으로 변모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다 보면 뭐 그 사람의 인성이나 뭐 인맥 형성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품 판매의 요소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거래 대상이 되는 거, 교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 이상할 거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통제권이 가격을 매개로 이전될 때 인성시장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인성시장이 형성되는 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한 뒤에, 즉 앞에 문단을 받은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이 핵심 주제문입니다.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통제권이 가격을 매개로 이전될 때 인성시장이 형성된다. 즉 이제 인성을 누가 통제하는 겁니까? 인성은 원래 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가 통제합니까? 기업이 통제합니다. 그렇죠? 자, 인성시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피고용자는 기업의 관료구조 속에서 편입되어 상위의 권위자에 의해 훈련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피고용자의 일상 업무는 고객과 접촉하여 그에게 회사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고객은 피고용자와 무관한 익명의 존재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나오면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락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뭔가요? 그렇습니다. 나의 통제권이 이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시장이 형성된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뒤에는. 뒷받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다. 고객이라고 하는 익명의 존재에게 회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하도록 인성을 기업이 훈련하고 감독하는 거다. 이제 기업이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조건으로 첫째, 둘째, 셋째에서 써내려간 겁니다. 그러니 핵심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성은 누가 통제한다? 기업이 훈련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교육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의 관리권이 넘어간 겁니다. 보지요. 그래야 인성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인성에 대한 통제권이 교환을 통해 양도될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인성시장이 형성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고객은 인성시장에서 상업적 가면을 쓴 존재를 만난다. 따라서 고객은 백화점 판매원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단지 판매원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 값을 지불하면 된다. 자기가 지불하는 서비스의 값에 이 친절과 호의에 대한 값도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백화점 판매원도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친절과 호의는 기업의 판매 전략을 합리화하는 대외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원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잠시만요. 정형적인 준칙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핵심은 고객은 어떻게 느낀다? 그냥 상업적인 가면으로 이걸 느낀다. 판매원도 어떻게 느낀다? 판매원도 그냥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거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인성은 판매원의 개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뭘로 느껴지는 겁니까? 그냥 상품으로서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도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여러분들 114에 전화해서 114 전화하면 그러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말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게 훈련된 것이고 감독된 결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서비스료로 일반 통화료보다 얼마를 더 얹어서 80원인지 뭐 얼마인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게 그저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백화점 판매원 스스로도 114 안내원 스스로도 그것을 그저 규율에 따르는 거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성은 자기가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인성은 이제 상품이 됩니다. 그렇죠? 인성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얘기로 갈지 느껴지나요? 그렇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규율을 지켜야 한다. 판매원은 상품들을 전시하고 그것들을 고객이 구매하도록 설득할 뿐이다.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원은 자신의 인성을 사용한다. 판매원은 자신의 회사를 대표한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 익명적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 언제나 고객에게 친절과